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지금 여기 요 아이가 목마가렛입니다.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. 요즘 목마가렛 꽃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. 굉장히 예쁘죠. 오늘은 요 목마가렛이 주인공이 아닌 개발 선인장 복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아이는 커피나무입니다. 제가 키우기 시작한 지 제법 되었죠. 요 커피나무도 복토를 해 주었더니 새로운 새순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개발 선인장 복토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처음 개발 선인장 하원에서 데리고 와서 또 분갈이 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지금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게 꽃을 보여주었던 빨간색 화분입니다. 제가 흰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화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고요. 오늘은 요 주황색 개발 선인장 이 아이를 복토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새로운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원에서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주지 않고 그대로 꽃을 보았던 아이입니다. 이렇게 아랫부분에 화분 아랫부분 쪽으로 좀 많이 꺼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개발 선인장을 조금 위로 올리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뿌리도 조금 살짝 털어주고 위에 있는 흙도 살짝 털어주고 그렇게 복토를 좀 해줄까 합니다. 개발 선인장 복토에 사용될 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얀 요것이 펄라이트입니다. 하얗게 이렇게 지금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었고요. 그리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오늘은 밭흙을 사용을 하였습니다. 밭흙과 그리고 저곡토 그리고 녹소토를 좀 넣었습니다. 이렇게 비벼서 사용을 할 거고요. 영양제로는 물론 알갱이 영양제를 좀 넣어도 좋고요. 그리고 다른 또 영양제가 있으시면 넣어서도 좋지만 저는 주로 계란 껍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계란 껍질을 이렇게 또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모아 놓았죠. 관엽식물이며 다른 다육이들 또 분갈이 할 때에도 이렇게 또 계란 껍질을 넣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.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아주 잘게 부순 것은 아니고요. 이렇게 살짝 부숴가지고 함께 비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밭흙이 살짝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폴라이트며 저곡토, 녹소토를 넣어서 비비니 고슬고슬하게 아주 흙이 적당하게 고슬거립니다. 바닥이다 보니 이렇게 조금 큰 돌멩이들도 들어있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살짝 비벼서 두고 개발 선인장 화분에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 가장자리에 살짝 찔러가면서 개발 선인장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쉽게 잘 빠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살짝 위로 잡아 당기면 쉽게 쏙 빠진답니다. 이렇게 와,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하얀 뿌리들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거 보니 굉장히 지금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십시오. 뿌리가 무른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하얗게 지금 실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.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떨어진 개발 선인장 입장들 이렇게 꽂아 두었더니 뿌리를 내렸네요. 하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오면 무조건 분갈이를 해주어야 된다. 라기보다는 이렇게 흙 상태를 보고 개발 선인장들 상태를 보아서 분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저 같은 경우 빨간색 원종 개발 선인장들도 이렇게 위에 있는 흙들만 털어내고 복토를 해 주었는데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위에 있는 흙들은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이 손실을 되다 보니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위에다가 복토를 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복토도 해주지 않아도 아마 내년까지는 예쁘게 꽃을 피워줄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또 너무 화분 아랫부분으로 개발 선인장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무름병이 올 수도 있고, 그래서 조금 개발 선인장을 윗부분으로 올려서 심어주기 위해서 또 복토를 이렇게 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위에 있는 흙을 살짝 털어내고요. 아랫부분에 있는 요 뿌리, 아랫부분에 있는 흙들도 살짝만 털어내고, 그리고 뿌리도 살짝만 풀어서 너무 몸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서 또 아랫부분에도 흙을 복토를 좀 해주고,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분갈이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복토만 해주시고 또 키워도 굉장히 잘 자란답니다.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정도로 털어내기만 하고 화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발 선인장이 기존에 심어져 있던 화분입니다. 이 화분에다가 그대로 복토를 해줄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아랫부분에 화분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배수가 굉장히 잘 되겠죠. 하지만 마사를 넣으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아랫부분에 저는 스티로폼을 약간만 살짝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굵은 마사를 조금 깔고, 그리고 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는 넣지 않고요. 약간 구멍이 조금 좁아질 수 있을 만큼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개발 선인장 위에 흙 털어낸 흙도 같이 비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. 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흙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벼서 사용을 하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개발 선인장을 한번 화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에 그림이 있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화분의 앞면을 예쁜 모양을 앞쪽으로 하여서 개발 선인장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높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위에다가 흙을 복토를 해 주겠습니다.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꾹꾹 눌러서 흙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발 선인장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저는 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. 한 2,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턱을 사용을 하여서 바턱이 약간 젖어 있고, 그리고 흙 상태가 고슬고슬하고, 그리고 또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뿌리도 풀어 주었기 때문에 물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개발 선인장들 분갈이를 하고 나면 몸살도 심하게 하기도 하고, 물론 뿌리를 작게 건드리면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뿌리를 좀 많이 건드렸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몸살을 많이 합니다. 그랬을 때에는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을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분갈이를 하면서 뿌리에 상처도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몸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복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개발 선인장이 화분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. 이렇게 되면 여름에 무르병도 덜하고 그리고 통풍도 잘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또 가지치기를 해주면 통풍이 더 잘 된답니다. 저는 지금 요 수영 요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렇게 빽빽하게 또 가지들이 많이 있으면 안쪽 가지들을 잘라서 삽목도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통풍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또 좋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복토하는 방법으로 분갈이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개발 선인장 하원에서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토 방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 또 개발 선인장들을 몸살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